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봄날 된 것처럼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은 기사일주에 대해서 일주론 공부하는 날이거든요. 기사일주는 쉽게 해서 황뱀이에요, 황뱀. 뱀 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일단 징그럽다, 이제 그런 것부터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뱀이 특징이 뭐냐면은 혀가 두 개라는 거야. 혀가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개 있는 것보다는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사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력이 쉽게 해서 화술이 발달돼서 영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말로 인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근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오늘 기사 352강 기어가다 머리 세운 뱀에서 기사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기사일주에서 기사는 지장간에 무경병 이렇게 숨어 있어요. 지장간이 추구하는 마음은 이 겁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간은 약하고 정의는 보통.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오늘 중요한 거는 기사일주에서 특징이 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12운성으로 보면 제왕자래요. 기가 유에서 출발하거든요. 유. 그 다음에 사가 제왕. 정화하고 기토하고 같이 가잖아요. 유에서 출발해서 사, 그 다음에 축이, 묘자리가 되는데, 12운성으로는 여긴 제왕자리고, 12신살로 보면 이게 사, 유, 축 이렇게 가니까 지살자리.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천라지망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진사가 지망입니다. 진사. 땅에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천라지망이 이제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 쳐 있다고 생각할 때 땅에 그물이 쳐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뭘 이렇게 어디 갇혀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 움직이는 일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책에 보면 옛날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남의 집살이, 종살이 이렇게 나와요. 요즘 얘기를 하면 직장생활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효신살은 이 효신 올빼미가 어미를 잡아먹는 새라고 그러는데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일주론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배우자가 와야 되는데 기토 입장에서 배우자는 수죠. 수가 와야 되는데 이 뱀사자가 화가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인성이에요.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와 있다는 거는 내 배우자, 남자 사주라고 치면은 배우자 자리에 와이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더 친해요? 엄마하고 더 친하잖아. 밖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직장 갔다 일하고 오면서 문 열자마자 뭐라 그래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평상시에는 그냥 좋게 듣는데 기분 나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당신 엄마하고 결혼해서 나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나 밥하러 온 거 여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먼저야. 배우자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 곡각살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어떤 몸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곡각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을사. 요건 이제 기사죠? 을사, 기사, 기축.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사고나 병으로 이렇게 척추나 등뼈 같은 데 다쳐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마비 현상이라든가 혹은 낙정살, 어떤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신경통 같은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곡각살에는. 그 중에서 요게 지금 여기 을사가 있죠? 요게 곡각살 중에 하나의 살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곡각살.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기사가
06번이기 때문에 11이니까 갑술, 을해니까 술해가 이제 공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사유축 이렇게 해서 삼합이 되면은 요때는 이동, 이사, 변동수가 생긴다는 거야. 삼합. 그 다음에 해년이 왔을 때는 사하고 해가 충이 되죠. 충이 됐을 때는 이 배우자 자리에 충되면은 대체적인 게 여기 지금 부부풍파라는 게 크게 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충이라는 건 어차피 뭔가를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움직인다는 개념이니까 관제거설수라든가 사고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술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하고 신간년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이 살을 만나면 인, 사, 신에서 사명살이 되죠. 형살이라는 건 충이 두 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충보다는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명살이 있을 때는 관제구설, 수술수, 사고수 이거 뭐 충하고 같은데 충보다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년이 오면은 사신 합해서 육합이 돼, 지지에. 육합은 천간에 있는 5가지 합과 같은, 그러니까 음양합이니까 이성을 만난다. 이성 만남. 그 다음에 결혼운. 자, 흉년은 을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목이죠. 목국 토가 되고, 지지에는 사해충이 되고, 계해년은 토국 수가 되고, 지지에는 사해충이 되죠. 이렇게 천간에 극하고 지지에 충이나 형이 걸려 있을 때는 아무래도 천간과 지지가 다 흔들리는 거니까 흉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흉년일 때는 내가 현재 뭔가 하는 일에서 확장한다든지 또 다른 걸 하려고 변동한다든지 직장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 잘못하면은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차분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행동해. 잘못하면은 결과는 안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황사, 활동력이 왕성하며 확신에 차 있는 모습. 근데 뱀은 상당히 빠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은 활동력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 확신에 차 있는 모습. 그래서 독선으로 흘러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요 황사, 기사는 조화가 비상하고 항상 분주다사하며 변신에 능하다는 거예요. 을사, 을미, 기사가 있으면 신병을 앓는다고 했으니 건강에 유의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절염 같은 거. 요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은 이 다리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다쳐가지고 내가 입원이라든가 뭐 수술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요건 조금 이제 불안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딱 드러나는 모습은 활동력이 강성하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자라면 정말 남자답게 적극성도 있고 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속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작동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론상은 이런데 이제 사주를 하나 풀어보면은 기축년, 무진월, 기사일, 을축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요, 사주에 습한 사주, 습기가 좀 있죠, 이렇게. 습기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토하고 진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주의 특징은 이렇게 지금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음으로 되어 있고 요 2자가 양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인데 이렇게 음이 많다는 거는 약간 남성다운 어떤 그런 기계라든가 뭐 투지
그 다음에 어떤 추진력, 이런 게 강한 모습이 아니고 약간 정적인 모습으로 간다는 거야. 신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끈질기게 하는데 그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확 남자다운 그런 모습은 잘 보이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사주가, 자, 토가 지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죠. 그리고 요 화는 또 토를 생겨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강한 사주예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은 이 기사일주 자체에서는 이제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겁재를 추구하는 마음은 강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돈을 뺏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주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사주 보셨을 때 이 오행 중에서 유일한 간목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목이 있는 점들 보세요. 여기 을목이 있죠. 그럼 을목이 이 기토에 이렇게 심겨질 수 있죠. 근데 토가 이렇게 많은데 을목 이렇게 화초라든가 뭐 덩쿨식물, 어떤 뭐 채소 같은 거 아주 작은 개념이죠. 생명력 중에서. 심겨져 있고 적당히 을목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여기에 지정간에,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좋을 때죠. 적당히 이렇게 수분도 있고 땅의 온도도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바로 어떻게 돼요? 싹이 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쉬운 건 이게 지금 태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이 왔을 때 요 사주는 빛을 본다는 거예요. 태양이 와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꽃이 예쁘게 펴서 벌나비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전성기야. 근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이게 20살까지죠. 요때 이제 명문대 들어가 있어요. 명문대 들어가셔가지고 이 빛을 봤을 때고, 여기서 또 아쉬운 거는 이렇게 큰 산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문전옥답에 자그만 화초를 심고 뭐 채소를 가꾸고 가색이라고 그러죠. 심고 걷어들이는 건데 이 큰 산에는 아깝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토는 결국은 어떤 데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무를 키울 수 있을 때 토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 요 30일 때에서는 좀 좋죠. 이렇게 간목이 들어왔을 땐 요 큰 산에다가 간목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서 지금 이런 이 불운이 있는데 이런 걸 지열이라고 보시면 돼. 땅에 있는 거는. 태양이 떠 있을 때 이 우람한 큰 산에다가 이 간목을, 큰 나무를 심어서 이걸 기를 때 진정한 나한테 재가 형성된다네. 그리고 명예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렸고, 자, 오늘 이제 기사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마치고, 3월 5일 날 이제 강의할 일주를 이제 하나 뽑겠습니다. 3월 5일 날 공부할 거는 무자일주, 이렇게 돈을 딱 깔고 있는, 돈에 대해서 깔고 있는 무자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처럼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한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쏘이시고, 기분 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